자, 장윤기 사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특별수사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이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몇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윤기는 피해 여고생을 미리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 물론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고생은 장윤기가 자신을 지목하고 쫓아다닌지조차 몰랐던 거고요. 장윤기가 일방적으로 저 피해 여고생을 몇 개월 전부터 알고 따라다녔다는 정황인 겁니다. 자, 특별수사팀은요, 또 장윤기 검거 때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에서 이 정황에 대해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휴대전화 안에는 이미 범행 저지르기 몇 개월 전부터 피해 여고생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거나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이런 정황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구나 이 장윤기는 이 채원양을 살해하기 전에 이미 성폭행과 스토킹으로 이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황을 알고도 수사팀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특별수사단 오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왜 수사팀이 확인 없이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장윤기 사건은요, 파도 끝없이 지금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수사팀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태로 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이거를 철저히 밝혀야만 경찰 조직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했고 어디 선까지 보고가 갔고 경찰 조직이 어디까지 엉망이었는지 꼭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정황, 이건 정말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윤기는 우발적으로 지나가다가 그날 채원양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범죄이고 아주 더 악질적인 범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애초에 이제 5일 날 발생 상황에서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형태는 트래커 형태다. 그러니까 쫓아다녔다, 이미. 추적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정황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선택된 어떤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거죠. 근데 그때도 사실은 프로파일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말하자면 저게 다른 정황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고서로 팀에 올렸죠. 근데 그것을 묵살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것이 다른 형태의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스토킹 범죄랑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분석이 돼서 보고가 올렸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네. 묵살되고, 그리고 결국은 저 알았던 것도 수사를 안 하게 된 상황. 그럼 애초에 이 사건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허. 누군가에 의해서 초기부터 뭔가 조작됐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다르게 방향 지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과연 진짜 즉흥적으로 범행 대상을 골랐을까? 스토킹까지 이미 했던 것으로 알려진 장윤기면 충분히 저번에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의심을 다 해보는데, 저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사팀이 그런 거를 파악까지 하고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지 모를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수사팀은요, 스토킹 정황을 확인하고도 혐의도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된 수사팀장, 혐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를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두고 성적으로 좀 몰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이례적이고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지금? 그것은 사실 이것을 강간등 살인이 아니라 살인죄로 송치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좀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장윤기가 고등학생 여성에 대해서 이 추적을 하다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을 수사팀이 인지를 한 때가 이미 5월 8일, 범죄가 5월 5일에 있었거든요. 3일 뒤에 이미 인지를 한 것으로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알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한 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얼돌 증거를 사실상 인멸을 하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인멸을 한 것 외에도 그 영상을 이제 체증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삭제했다라고 지금 지시를 받았다라는 수사 팀원의 진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으로 몰아가지 마라라는 네. 것은 강간 등 살인 제외하고 수사해라라는 윗선의 지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경찰이 조직적으로 막으려 했다라는 의혹. 근데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이게 의혹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수사로 명확하게 밝히고 결론을 내야 하겠지만 이제는 의혹까지 가지 않아도 굉장히 단정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파만파 이 상황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 특수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의 행위로 인해 단순 산예로 송치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강간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의자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 은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장윤기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몇 개월 전부터 최원양을 알고 있었고 물론 일방적으로 본인만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던 정황까지 특별수사단에서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핸드폰에 정황이 다 들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은 성적인 범죄는 몰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윗선인지 금세 드러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5월 5일 날 2시에서 3시 사이에 광산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대책회의든 수사회의든 소집이 됐습니다. 네. 왜 이례적이냐면은 지금 장윤기는 도주 중입니다. 흉기를 들고. 그런데 한가하게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때쯤에 이미 장윤기가 어떤 범죄자인지를 알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또 하나는 압수수색 당일 7일 날 광산서장이 압수수색지 근처에서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팀장이. 그러면 경무관인 서장이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한가하게 거기서 노닥거리고 있었다? 이건 뭐 직무유기 자체의 문제라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무엇인가 이 두 행동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왜냐 다 보고됐겠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휴대폰 속에 이 피해자의 사진이 있다는 걸 서장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네. 뭔가 거기서 뭘 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것을 왜,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윗선이라는 게 누구냐? 결국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격앙이 돼 있어서 노닥거린다, 짓 뭐 이렇게 좀 격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을 하겠다는 게 경찰 특별수사단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구속 송치된 수사팀장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 왜 했을까요?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황당한 이유를 댔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증거 인멸을 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에게 케이블타이 영상을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나 수사를 좀 부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질까 봐 좀 징계받을까 봐 두려웠다. 잠시만요. 이야기. 자신이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경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직업 윤리라든지 이제 직업 정신을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령 본인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해서 수사를 내가 부실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러한 정황에 대해서 인지한 그 즉시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반대로 증거 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잘못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고 케이블 타이를 사실상 확보를 하지 못한 것,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 더불어서 케이블 타이가 이 체증 영상에 들어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 영상까지도 삭제를 하라라는 지시를 냈다라는 그 자체가 네. 여러 가지 경찰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지적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구속된 수사팀장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성범죄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뭔가 의혹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이유 조금 전에 들으셨죠? 징계가 정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아서 그랬다.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남은 정년 2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수사팀장의 과거를 보니까요. 꽤 열심히 경찰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표창을 많이 받았어요.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받은 표창도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투철한 사명감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의지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창 받을 때. 지금 이게 피해자의 보호가 있었나요? 이번 사건에서? 글쎄요. 현실적으로 이제 존경받게 퇴직하는 팀장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분들은 상훈이 많은 게 아니라 부하들 대신에 자기가 대신 징계받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아하. 저는 저런 그 상훈이라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주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다쳐갖고 나갈 때 그런 징계가 조금씩 받습니다. 아하.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군요.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중간 수사 결과인데도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 한 개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파헤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건 라이브 마치겠습니다.